가기서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메리 추석입니다. 오늘 그래도 다행히 추석을 맞이하여서 네. 따뜻하게 일단 귀향길을 갈 수 있도록, 귀향을 갈지 어디를 갈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장이 좀 따뜻하게 추석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흐뭇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한 0.86% 정도 올랐고요. 네, 코스닥은 1.5% 올랐습니다. 네, 네, 수급 말씀드리면은 개인은 코스피에서 600억 매도, 코스닥에선 800억 매수 좀 엇갈렸고요. 외국인은 둘 다 팔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각각 700억, 600억 매도했고요. 네. 기관은 코스피에서 1,400억 네. 많이 샀네요. 오랜만에. 네, 코스닥에서는 200억 매도했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시장 지수 상승에 비해서 테마 관련이라든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신기술 관련 주식들의 상승폭이 매우 크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도 신재생에너지 쪽이 많이 컸는데요. 네. 특히 수소 쪽에 관련해서 BOA에서 이 수소 시장이 닷컴 버블 직전에 인터넷주와 같다. 야, 이런 이걸 식으로 닷컴 버블로 인식해야 될지 닷컴 버블이 나오니 타라는 얘기를 들어야 될지 애매하네요. 그렇죠.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기 직전 단계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수소가 사실 지금까지는 비싼 생산 비용 대비 화석 연료 비싼 생산 비용과 화석 연료 대비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크게 성장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이 도래하고 있다. 수소 기술이 주류로 부상하기 직전이다.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었고요. 사실 5년 전과 비교하면 현재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이 50% 저렴해진 상태고 예. 2050년 가면은 수소가 전체 에너지의 수요의 24%를 차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해외 주식 종목도 찝어줬는데요. 예, 단기적으로는 수소 전해조 회사를 유망하게 생각을 한다. 하이드로제닉스, 지멘스 에너지, 도시바 이런 데를 좀 추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에너지 전환은 굉장히 큰 틀의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후 변화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네, 이런 생각이 많고 이게 죽는다라는 느낌이 사람 심리를 건드리는데 아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우리는 그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한 번 더 옴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거기 쉽게 열리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주식시장은 그런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업체들이 숫자 나오는 건 아직 한참 멀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닷컴 버블과 그러니까 실제로 닷컴 버블이 현실화된 건 2010년 이후 그렇죠.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하고 나서 그다음에 구글도 등장하고 나서거든요. 네, 근데 그때 무슨 꿈을 꿨냐면 우리가 2000년 닷컴 버블 때 무슨 꿈을 꿨냐면 야 인터넷으로 전화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전화선 필요도 없고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인터넷 세상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 집안에 있으면서도 즐겁게 살 수 있어. 라는 꿈을 꿨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실현되었잖아요. 한 15년 그렇죠. 정도. 꽤 오래 걸렸죠. 예, 한 20년 정도 있다가 물론 이제 지금은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그때는 인터넷이 막 조성됐었고 지금은 새로운 에너지를 빨리 전환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앞단에서 전기차가 쭉쭉쭉 치고 나가고 이러니까 이제 구조가 맞는 거죠. 그러면 버블은 생길 수 있는데 조심은 또 하셔야 되겠다. 버블이기 때문에 거기서 냉정할 때 들어가서 취할 때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도 두산 퓨얼셀 6%, 일진다이아 3%, SPO셀 3%, 미코 4% 이렇게 수소 쪽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LG화학이 청주에 양극재 공장을 2천억 네. 투자를 해서 증설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배터리 분사 발표한 이후에 첫 투자이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청주 양극재 공장에는 1공장, 2공장, 3공장이 이미 가동 중인데 4공장을 증설해서 신규로 연산 3만 톤 규모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내년에는 구미 공장도 착공이 들어가고요. 예. 12월 1일에 분할하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있잖아요. 네. 추가적인 소식인데 여기에 이제 테슬라가 지분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죠. 나와서 네, 시작부터 LG화학 주가가 좀 굉장히 상승해서 출발을 했는데 네. 마지막 끝날 때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네, 이게 물적 분할을 하면 외부에서 자금 받기가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회사는 생각하고 얘기하겠죠. 네, 그건 그렇고. 네, 어찌되었건 지금 이렇게 양극재에 2천억을 투자한다는 건 2조 매출하려고 2천억 투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엄청난 매출을 예상하고 지금 이렇게 공장을 증설하는데 이게 순수하게 에너지 관련이잖아요. 네. 에너지 관련이니까 LG화학은 에너지가 그 2차 전지 소모량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가 되겠죠. 네, 네. 그렇죠. 양극재만 2천억이잖아. 네, 양극재 공장. 야, 양극재만 2천억이니까 2차 전지 전체 볼륨으로 따지면 얼마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상당히 작지 않은 투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 요새 자주 말씀드리는 IPO 관련된 소식인데요. 그 크래프톤이라는 네. 게임 회사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를 발송하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네. 굉장히 초기 단계죠. 예. 네, 25일 날 이제 이 회사가 공시를 했는데요.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자회사 펍지 주식회사의 비개발 관련 조직을 크래프톤과 통합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기업가치 올리고 싶은 모양이네요. 네, 크래프톤은 2007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2015년에 펍지 주식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회사가 크게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실적이 많이 올라왔는지 몰랐는데요. 네. 19년도에 영업이익이 3,600억이거든요. 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게임 이용자가 좀 급증한 영향도 있지만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5,130억. 네. 하반기까지 엄청나네. 가면 1조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올해 IPO 해야 되네. 네, 올해 그렇죠. 해야죠. 완전 저기 코로나 수혜자 수준이에요. 그렇죠. 완전 네. 수혜를 받았고요. 영업이익 이렇게 1조 정도면은 넥슨이랑 거의 비슷한 규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넥슨이 시가총액이 지금 한 25조 정도로 형성돼 있거든요. 일본 주식시장에서. 네. 근데 크래프톤은 30조까지 야, 부르고 있습니다. NC가 17조인데. 예, NC소프트가 17조, 넷마블이 14조. NC가 17조인데 30조를 부른다. 대단하네요. IPO 시장이 워낙 뜨거우니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올해는 코로나 특수입니다. 물론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넥슨은 특수 아니었고 NC는 특수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내년에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도 한번 고민은 해보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30배 주는 거죠. 영업이익에 30배 주는 거잖아. 그렇죠? 예, 30조면. 그렇죠. 근데 게임 회사들이 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왜냐면 빚이 없어. 네. 왜 빚이 없는지 아세요?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줘요. 그래요. 너희들 뭘 믿고 빌려줘? 게임에서 그거 뭐 실체도 아무것도 없네.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돈 안 빌려주죠. 네. 그렇군요. 처음에 개발 비용이 좀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익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단계라서 첫 단계가 아니라면 개발 단계가 아니라면 그렇게 판관비로 많이 나갈 게 없는. 이게 다 인건비예요. 다 인건비 그쵸, 다 장사죠. 인건비죠. 예, 다 뭐 따로 뭐 별로 없잖아요. 전기세하고 인건비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곳인데 어찌 되었건 대출이 잘 안 나오는 구조.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이제 좀 달라지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익하고 순이익하고 영업이익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뭐 금융 비용이 별로 없어요. 회사가. 네. 이익률도 마진도 엄청 나죠. 네, 마진율도 엄청 나고요. 마진율이 높으면 사실 순이익만 떨어져야 되잖아. 그 안 떨어지는 이유가 비용이 별로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어찌 되었건 한번 고민 냉정하게 좀 해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30조면 정말 적은 돈 아닌데, 그렇죠? 물론 대단한 회사이긴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면세점 매출이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야, 손님도 없는데. 예, 근데 손님이 없긴 한데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번에 이렇게 매출이 회복되는 거는 보따리상 덕분이라고 합니다. 보따리상 한국에 오면 2주간 격리 안 하는 모양이네요. 그런가 보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게 해줬어요. 네. 이제는 그 면세점이 그 사람들이 와서 면세 거기에 와서 물건을 이렇게 사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상사같이 바뀌었어요. 상사같이 안 하고도 물건 팔 수 있도록 그걸 다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에스모 관련 여기서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주가가 꾸역꾸역 올라오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외국인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관광 온 외국인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면세점 주가는 올라.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뒤로 다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뒤로 다. 네. 그렇군요. 아직 호텔 신라나 이런 데는 아직 주가 반등은 아직은 그게 꾸역꾸역 미련한 것 올라온다는 주식이 그 회사였어요. 같아요. 근데 아직 좀 바닥에서 잘 안 올라오던데요. 왜냐 그 다른 항공주들 떨어진 거하고 비교하면 하나도 안 떨어졌죠. 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사처럼 돼서 거래를 다 하게 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예. 네, 국내 면세점 매출액을 보면요. 4월 달에 9,870억으로 바닥을 찍은 뒤에 5월 달에는 1조 1,800억, 6월엔 1조 1,100억, 그다음에 1조 2,500억 하다가 8월에는 1조 4,400억까지. 네. 8월 들어서 좀
회복세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월 대비 한 15.4% 성장세가 나타났고요. 예, 그리고 면세점 이용객 수도 조금씩 회복되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4월 달에 35만 4천 명이 방문을 했는데 역대 최저치였고요. 네. 8월 달에는 59만 3천 명까지 음. 꽤 많이 늘었습니다. 네. 아마 내국인 이용자가 이 중에 51만 1,000명으로 거의 단데요. 네. 제주 여행이 증가해서 면세점을 들린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보따리상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없잖아. 숫자적으로는 보따리상 없잖아.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내국인이 거의 전부 아닙니까? 59만 명이 52만 명이면 그럼 내국인이 단데 도대체 왜 이렇게 내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아져서 올라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요. 그렇죠. 보따리상의 위력이 정말 이건 보따리 그냥 말이 보따리상이니까 보따리상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이 그 생각이 캡처가 돼가지고 씌워져가지고 캡이 씌워져가지고 뭐 보따리상 이런데 이게 거의 사업가들이죠. 엄청난 사업가들. 한 보따리 싸가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죠. 예, 그냥 컨테이너 보따리. 이 보따리는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돼요. 컨테이너로 만든 보따리라서 이 장난이 아니, 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네. 그리고 오늘 LG화학도 좀 주가가 LG화학 말씀드렸고 첨보도 한 6%, 관련 대주전자 주식이니까. 4.5%, LNF도 4%에서 오늘 2차전지주가 좀 괜찮았고요. 예, 이 부분은 2차 전지는 앞서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테슬라가 과연 한국의 그 2차 전지 회사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부 지분을 살 것이냐 네. 말 것이냐. 근데 어쨌든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얘네들 뭐 파일럿 라인이 뭐 엄청난 10기가가 진짜 미친 파일럿 라인 10기가가 어디 있어 세상에 엄청난데 그래 봐도 얘네들 지금 2030년이죠. 2030년에 1000만 대를 넘게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1000만 대면 1000기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그리고 당장 이제 내년도에는 거의 100기가 정도가 필요한데 10기가가 완벽하게 잘 돌아간다고 해도 그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10기가 야 우리 너희들 만드는 거 봤지? 우리가 하면 너희보다 훨씬 싸게 하거든? 그냥 너희 이 가격에 맞춰줘. 이러면 맞춰주겠어요? 네.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충격 때문에 빠진 건데 그때 제가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과연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6월 2일 날 예전에 그 자동차 특집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때 말씀드렸던 마지막 핵심은 뭐냐? 우리나라의 2차 전지 회사들의 헤게모니는 문제다. 그러나 총량은 무조건 늘어난다. 네. 여기서 Q는 퀀터티. 양은 무조건 늘어나는데 헤게모니는 좀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합니다. 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줄지 않고 양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헤게모니를 완벽하게 잃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P는 하락할 수 있지만 Q가 받쳐주는 걸로 충분할 수 있다. Q가 너무 늘어나서 P를 함부로 낮출 수 없어요. 안 팔 거거든. 그러면.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S5 회사는 아예 그 T사 미국의 T사하고 거래 안 할 수도 있어요. 수주 자체를 참여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 가격은 우리 안 팔어. 이렇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 유럽에서 전기차 증가 각 사의 이 증가율이 이게 이 고개를 까딱 들으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지. 2차 전지 업체들한테는. 왜 그럴까요? 또 다른 수요가 될 수 그렇죠. 있죠. 또 다른 수요가 또 있으니까 테슬라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2차 전지 만드는 회사는 또 다른 회사에 공급해야 되는 전기가 물량이 있으니까 테슬라는 여러 회사를 가지고 이렇게 갖고 놀면서 단가를 후려치려고 하겠지만 전기 그 2차 전지 제조업체는 너 말고도 우리 팔 때 많은데 반드시 넣어야 하나? 많이 하는 거는 그만큼 깎아줄 수는 있지만 너가 원하는 만큼 못 깎아주겠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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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음으로는 BOE 관련된 소식입니다. 예. 이 업체도 화웨이 때문에 타격받은 업체가 많았는데 이 업체도 그중 한 곳인 것 같습니다. 네. 화웨이 때문에 공급 절벽 위기에 빠졌는데요. 이 BOE의 플렉서블 OLED 사업이 화웨이의 성장과 함께 지금까지 커왔는데요. 화웨이 제품 P40, 아너, 노바 이런 중저가에서 플래그십까지 다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2분기 플렉서블 OLED 마켓 시어를 보면 24.4%로 업계 2위거든요. 근데 화웨이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예. 네, 거의 화웨이에 의존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미국 제재 받으면서 화웨이 출하량이 내년도에 뭐 7천만 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 따라서 당연히 얘네도
물량이 급감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번 화웨이 우선 전략은 위기를 맞게 되었고요. 그 돌파구로 삼성전자하고 애플을 뚫어야 되잖아요. 못 들었죠. 예, 삼성전자는 일단 잘랐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경쟁에 밀려서 가칭이죠. S21 여기 납품 실패로 돌아왔고요. 애플도 이제 애플 전용 납품을 위한 공장을 만들었는데 거기 안정화가 좀 안 됐다는 이유로 그럼요. 예, 잘렸고요. 네. 하지만 이제 뭐 최종 아직은 희망은 남아 있어요. 애플 쪽으로는. 네. 예, 그래서 그렇죠. 애플도 주력하고 삼성한테 그 다 뭐 이렇게 좌지우지 당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LG를 쓰는 건데,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애플이 그냥 물건 쓰는 거 아니고요. 공장 다 둘러보고요. 심지어는요, 이 장비를 써서 이 제품을 만들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호락호락하게 그냥 만들었으니까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 파운드리에서 작살났잖아요. 삼성전자가 그 한 번 했는데 이게 조금 문제 생겼었잖아요. 그게 A7 칩인가? A7 칩이었을 거예요. A7 칩이 문제 생겼어요. 애플에 넣었던 AP 칩이.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못 하고 있잖아. 예, 그래서 애플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제 BOE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을 할지가 좀 기초가 주목이 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저도 이 회사에 대해서 원래 이 회사는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보고는 있었는데 오늘 좀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네. 세이브존 INC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백화점 말고 아울렛. 아울렛을 이제 전국에 한 9개 정도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오늘 좀 올라서 1,100억 정도 되는데 네. 이 회사가 이 면세점들하고 이제 부동산 가치를 합하면 장부가액으로는 한 4천억 정도 되고 시가평가를 한다면 한 3조 원어치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면 이 회사를 다 싹 정리해버리고 청산하면 3조 정도를 회수할 수 있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그 하다 할 종목이 없으면 이쪽으로도 손이 가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산주는 시세의 마지막 국면에서 전체 시세의 마지막 국면에서 나오는 현상이 자산주에 대한 매입이고요. 이익이 우상승하지 않은 회사들은 요즘 사람들이 잘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PBR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팔고 나면 뭐 할 건데? 현금은 들어오지만 빚잔치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그 뿜빠이는 할 수 있지만 분배는 할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영어로 자꾸 외국어가 나오네. 분배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이 PBR이라는 거에 대한 산정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산 가치가 있긴 하지만 영속적으로 그 PBR에서부터 이익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기업 투자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분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투자는 내가 투자한 기초자산에서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현금 흐름을 창출시켜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PBR이 현금 흐름을 창출해 줄 때는 의미가 있는 자산이지만 그 PBR 즉 장부가에 있는 어떤 자산이 돈을 연출해주지 못할 때부터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투자자들은 항상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창 예전에 한 13년, 14년도쯤에 자산주들이 많이 주목을 받을 때는 주가가 막 3배 가까이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 종목이. 그때도 한 5년 전 뉴스를 제가 뒤져보니까 똑같아요. 부동산 가치 어마어마한데 시총 이거 너무 저평가다. 근데 그런 이유로 또 날라갔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좀 시장의 관심이 아직 이쪽으로 쏠리기는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돈이 넘쳐서 것 같아요. 투자하다 남은 돈으로 다 투자하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이 장부 가치만 싸다고 해서 해가지고 사실은 낭패를 본 게 우리가 이제 2010년대 이후에 투자 2010한 3, 4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이게 잘 안 풀렸지. 이런 투자들이. 그래서 한국의 공모 펀드들, 가치형 펀드들이 결과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런 쪽으로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론 이제 세월이 변하고 변해서 사이클이 바뀌면 이런 게 좋아질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하고 있다가 이런 쪽으로 흐름이 시장에 그 관심이 되면 이게 갑자기 미인으로 보이는 거지. 이게 그래서 주식은 미인 투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은 미인으로 안 보일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성차별 발언은 아니고요. 이건 케인스의 발언을 제가 인용해서 드리는 말인데, 그래서 이게 갑자기 미인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시세가 붙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때까지는 재미없을 수도 있는 거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오늘의 무료 광고 네. 타임입니다. 네네. 오늘의 무료 광고는 개인이 진행하고 있는 진짜 그야말로 소상공인 가게입니다. 미로 키친이라는 곳이에요. 네. 예, 미로 키친 서초구 잠원동에 있고요. 이거는 우리 이제 그 광고를 의뢰하신 분의 어머니께서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데요. 이게 한 달마다 메뉴를 바꿔준답니다. 식당 메뉴가 이 식당 메뉴를 매일 바꾸신대요. 이렇게 네. 매일은 아니고 한 달마다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막 집밥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일컬어 무슨 다이닝이라고 하던데. 파인 다이닝. 파인 다이닝. 예, 파인 다이닝이래요. 그냥 맛있는 저녁 뭐 이런 개념이겠죠. 네. 네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손님이 왔을 때 집에서 열심히 차려서 밥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잠원동이 그러면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비싸지 않답니다. 그래서 양도 굉장히 많아서 배 터지게 드실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사람 모시고 오면 다 만족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손님이나 친한 친구들하고 가볼 만한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미로 키친. 네, 미로 키친이에요. 기름 미로처럼 숨어 있을래나? 위치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배달은 안 되겠죠? 그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걸 뭐라 그러죠? 술 갖고 와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콜키지. 그 차지가 없답니다. 차지 그러니까 없어요. 술을 갖고 와서 자기가 원하는 술을 갖고 가셔서 야, 우리 동네 요즘 맛있는 막걸리가 새로 나왔는데 그런 거 가지고 가서 해도 따로 차지를 안 받으시고 그냥 술을 먹을 수 있게 와인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오셔도 된다고 하고, 대신에 예약제입니다. 예약제니까 꼭 전화를 하셔서 여기 가시고 싶으신 분은, 그리고 추석 때 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가족끼리 외식이나 이런 거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추석 덕담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네. 드디어 기다리던 추석이 추석이 드디어 왔는데요. 그래도 오늘 주가가 좀 올라서 그래도 네. 다들 기분은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10월 달부터 9월 말 걱정 엄청 많이 했고 또 대선 앞두고 양도세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일단 연휴 전까지는 너무 장은 그래도 반등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다행인 것 같고요. 네. 편안히 잘 쉬고 네.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못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못 내려가시는 분들은 이제 남아 있는 가족들끼리 아주 행복하게, 그리고 그 먼 곳에 있는 다른 가족분들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겠죠. 그래서 이번 추석은 아주 안전하고 네. 그리고 언택트한 그런 해피한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손가락이 무사하고요. 네. 손가락이 점점 길어지는 느낌입니다. 손가락이 안 자르길 잘했네요. 네. 손가락 길어진 것 같아. 이 손가락 잘했어. 뭐 이런 느낌. 네.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운칠 기삼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운9 기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운이 좀 좋아야 된다. 내가 이제 어떤 그 원칙에 따라서 하긴 하지만 그게 좀 운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시고 운이 좀 없었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9월달 결과지가 좀 안 좋더라도 추석 때는 잊으시고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희 증시각도기는 돌아갑니다. 쉬는 날도 돌아갑니다. 계속 빡빡하시죠? 미국 시장이 안 쉬네. 그래가지고 미국 시장 아침마다 미국 시장 브리핑 간단하게 잠옷 입고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브리핑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미 찍어놓은 것들이 이선엽 연구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찍는 돈깡. 야, 돈깡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개인 투자자로 좀 자수성가하신 분. 30만 원으로 20억을 넘게 만드신 분이에요.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30만 원으로 어떻게 만들죠? 원래 30만 원이 아니고 한 300만 원인가 500만 원 시작했다 깨져갖고 30만 원 된 거야.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와서. 근데 짧은 시간에 제가 그분한테 굉장히 주목되는 건 짧은 시간에 그렇게 크게 성장했다라는 건데, 아마도 직접도 또는 밀도가 대단할 거라서 배울 게 굉장히 많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하고는 전혀 다 제가 흉내낼 수 없는 분이에요. 굉장히 잘하신 분이라서 역대 나오신 분 중에 가장 젊은 분이 나오시고 그래서 그분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 독일 책방도 여러분 찾아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지원 PB는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약속하셨죠? 제가 드렸던 책을 다 읽기로. 네네, 그렇죠. 어저께 보여드렸죠, 책. 자신 있으세요? 6권?
6권 전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네. 최대한 한 절반 정도는 읽어보도록 아, 세 하겠습니다. 권. 예. 네, 세 권. 세 권이라고 여러분 들으셨죠? 네, 세 권 정도는 충분히 읽고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발전된 우리 안피비의 모습을 추석 이후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행복한 추석 되시고, 네, 가족들과 싸우지 마시고, 네,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추석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